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은요, 이제 희소한 공급과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묘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도권 중심의 가격 강세와 지방 시장의 온도차는 이제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수요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2026년 부동산 시장, 과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2026년에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쭉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다양하게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박사님이시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3시에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 가려운 부분들을 속 시원히 해결 짓는 시간인데요.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아무래도 지난 10월 15일 이후로 토지거래 허가 이후로는 꽉 묶인 듯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 시장을 나가 보면은 일단 수요자들은 늘 있다. 늘 있다기보다도 꾸준히 노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또 후속타로 내놓을지도 궁금할 거고요. 자, 그에 따라서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항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속 시원히 해결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고민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지만요. 그 외의 시간은요. 오프라인 자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자, 일단 세미나입니다. 아무래도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시간은 온라인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는 시간이긴 하는데 오프라인의 시간이 좀 소중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 제약이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라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또 난이도에 대한 제약도 분명히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이렇게 뭔가를 확 까발려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방송의 제약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세미나를 통해서 무료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굉장히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 상담이 좀 속 시원하게 좀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미나가 고민 상담 코너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나타났듯이 모아타운 예정지에 대한 소액 투자니까요. 투자 관련돼서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 이익을 조금 바라볼 쓰냐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좀 바로 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만큼 많은 분들 신청을 해서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바로 이슈 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서울시에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한 가운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의 이제 동의율 기준을 좀 낮춰줄 것을 정부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만 이제 쉬워져도 2만 채 공급은 거뜬하다라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견인 건데요. 과연 정부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 줄 것인지가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그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을 보면요. 일단은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면 그거죠. 이제 4분의 3이라는 거는 이제 75%의 동의율 이상이 돼야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부 낮췄어요. 뭐냐 하면 여기처럼 이제 서울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재건축 시장이 있고 재개발 시장이 있으니까 흔히 우리가 아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허물어서의 어떤 그 개발 사업 이런 거고 재개발은 비아파트에 대한 개발 사업인데 실제로 그 도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의 기반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그러니까 열악하다는 건 도로 사정이 좀 안 좋은 사항을 재개발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기반 시설이 양호한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삐뚤삐뚤한 도로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냥 아파트가 재건축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법상에서의 문구 자체는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이 돼 있기는 하는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70%로 낮춰진 거고요. 재개발은 아직 75%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기존에는 75%만 있다가 재건축 시장만 좀 이렇게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춰줬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가 통상적인 아파트가 아닌 뭐 저층 주거지, 뭐 빌라 뭐라든지 단독 다하고 이런 곳들이 구성하고 있는 곳들이 사실 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를 75%에서 70%만 낮춰주기만 한다면 2만 채 공급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75%와 70%가 단 5% 차이기는 해요.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70%와 75%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70%의 주민 동의를 얻는 부분은 물론 이제 조합 설립되기 이전에 추진위 구성이라는 부분은 이 50%만 하면은 돼요. 그래서 50%면 생각하는 것보다 수월할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반반을 놓고 봤을 때 과반이기만 하면은 추진위 구성이 되긴 하는데 이 조합 설립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터 해서 소위 추진 세력하고 이거를 조금 꼭 막으려는 부분보다도 이걸 조금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방향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조금 이렇게 마찰을 빚게 됩니다. 기존 조합 추진위 쪽하고 비대위 쪽하고. 자, 이러면서 비대위의 어떤 영향력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거의 30%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30%가 말해주는 수치는 즉 100%에서 70% 동의는 어느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존 조합 원들 어떤 추진 세력에 대한 부분으로 했는데 30%가 아닌 25%가 예를 들어 비대위라든지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25%인데 이 75%인데 이 25%와 30%의 반대 세력이 딱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를 이제 주민 동의를 하는 부분하고 75%하고는요. 사업 속도 측면에서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재건축뿐이 아니라 재건축은 너무 이런 제도가 이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70%로 좀 낮춰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재개발은 그대로 뒀다라는 부분은 비현실적이다. 재개발 사항도 마찬가지 75%에서 70%로 낮춰서 반대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그 반대가 100% 없을 리는 없거든요. 반대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거를 허용 가능한 수치 내에서 해야지만, 즉 조합 설립 동의가 한 70% 이상만 되면은 사업이 순탄하게 돌아갈 사업 현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명심을 한다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주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의 대변을 하는 것보다도요, 현장 곳곳에 스며든 어떤 바램, 주민들의 생각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반드시 재건축뿐이 아니라 재개발도 70% 동의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75%에서 70%로 이제 낮추는 것에 대한 제안이, 이 5%가 그냥 봤을 때는 5%뿐이지만 체감으로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비비대위 측과의 마찰도 뭐 피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동의율을 낮춰준다면 재개발에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요. 이렇게 된다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또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 이제 그동안 또 걸려온 전화와 문자들이 있어서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나누는 동안도 궁금하신 부분 생기신다면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그 강서구 마곡동 네. 신안 빌라를 보유 중인데요. 예. 여기가 그 마곡 엠벨리 그 4단지 인근에 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그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지쳤어요. 예. 그래서 그 자양동 쪽 빌라로 갈아타고 싶은데 괜찮은 생각일지 먼저 이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그 자금 출처 내역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다주택자가 그 취득 시 그 중과세 여부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취득세 중과 이 부분 다주택자였을 때 이게 궁금하시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요. 토지거래 허가 부분과 자금 출처 내역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골자는 지금 마곡동의 재개발 쪽을 보고 계신데 잘 재건축이 진행이 좀 네.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자양동으로 좀 옮겨보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강서구 마곡동의 신안 빌라를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사업을 뭐 어쨌든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신안 빌라 자체만 해더라도 84년에 입주한 한 234세대짜리 빌라인데 요걸 이제 소위 재건축이 되는 거죠.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됐을 때 365세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특징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업은 지금 초기긴 하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야심찬 목표는 2030년 초반, 2031년, 32년에 입주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뭐 옛날부터 말은 나왔는데 이제서 초기 단계라 하니까 답답함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나중에 아파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상급지라고 생각하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빌라로 갈아탈지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자, 볼게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신한발 빌라 갖고 계시는데 여기 세 가지 평형이 있어요. 21평 있고 24평 있고 또 30평이 있거든요. 그거 네. 어느 평형을 갖고 계세요? 저는 24평이요. 24평? 네. 네네네. 그게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좀 변동은 있는데 요즘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0억 정도? 네. 아, 그러면 전세는 얼마 정도 해요? 한 2억 5천 정도요? 2억 5천 정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전용 면적이 24평짜리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30평형짜리가 시세가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용 네. 면적이 24평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든 네네. 맞아요. 자, 이 금액까지 올랐어요. 많이 이제 가격이 좀 올라 있는데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자체가 7억 5천이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걸 매도를 하고 7억 5천이 소위 이제 수중에 있을 때 이제 그걸 갖고 자양동으로 갔을 때 어디를 갈 거냐? 뭐 예를 들어 자양 4동으로 갈 거냐? 또 자양 2동으로 갈 거냐? 뭐 1동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면요. 얘가 나중에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 거냐를 갖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즉 무슨 소리냐면 그냥 막연하게 얘를 버리고 그냥 좀 더 상급지라고 생각해서 광진구 자양동 재개발 현장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모습보다는 자 아까 10억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10억 정도의 그 이제 현재 금액에서 내가 이제 30평대를 가는 데 있어 추가 분담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윤곽이 안 잡혀 있을 거예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그게 서서히 윤곽이 좀 잡힐 쯤에서 하면 좋은데 그걸 그래도 추산하는 중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추산하는 추산치가 나와는 있어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면 만약에 지금 30평대를 갖고 있는데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 금액이 한 5억 정도다, 그죠? 예, 그러면 15억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만약에 평가 금액을 이제 10억으로 받았다 손 쳤을 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추가 분담 금액이 그 한 5억 정도인데 30평 받는데 시세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요 근처에 그 이제 엠벨리 4단지가 있어요. 여기는 한 10년 차 된 아파트이긴 하는데 여기가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한 17억, 18억 해요. 그러면 요 단지 신한빌라가 한 365세대가 들어왔을 때 시세로 따진다면 그래도 지하철역이 장단점이 있단 말이야. 엠벨리는 10년 차가 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년이니까 앞으로 입주됐을 때는 15년 차, 16년 차 된 아파트일 거고 여기는 신축 아파트일 거고. 자, 근데 지하철역은 당연 그 마고 엠벨리가 더 가까울 것이고. 자, 그런저런 장단점을 이렇게 좀 교차를 해본다면 약간 한 대략적으로 한 20억을 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서의 15억짜리가 20억짜리 갈 수 있겠다라면 5억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야 5억 벌 게 아직 있는데 5억 더 이익이 될 게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걸 버리고 갈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자양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자양동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이제 만약 이걸 매도를 하고 한 7억, 8억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양동이라는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양동이라는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양동이 있습니다. 근데 자양동 중에서요, 이렇게 그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요거 왼쪽은 4동, 자양 3동, 아파트 군락촌으로 되어 있는 건 자양 3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자양 1동, 그리고 자양 2동, 1이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느냐는 만약에 자양사동으로 가고 싶다. 자양사동은 신속통합구역이에요. 여기는 삼선 세대가 들어오는 자양역 근처에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데 여기 시세가 지금 대략적으로 일반 빌라라고 해더라도 한 15억 선이에요. 근데 전세가 한 뭐 3억 정도다라고 한다면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7, 8억 가지고는 이쪽을 가기는 쉽진 않아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면 자양 1동이 있고요. 자양 1동 모아타운 선정된 곳이 있고 자양 2동에 모아타운 진행되는 곳이 이렇게 자양 B구역 있고 또 A구역 있고 C구역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선정된 곳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한 6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충분히 이거를 매도를 하고 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거기서 지금 만약에 아까 이제 예측치예요. 네. 마곡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의 이익을 지금 대략적으로 한 5억을 받는데 그 5억 이상으로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그걸 과감히 버리고 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의 이익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현재 매매 금액을 한 9억으로 보고요. 그리고 전세를 3억으로 해서 실투자 금액이 5억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깔려 있는 그 빌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 금액, 또 조합 분양 금액, 그리고 나중에 시세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보면은 지금 갖고 계신 마곡 지구의 이제 신안 빌라보다도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신안 빌라 같은 경우는 사업 구도가 마치 재건축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어느 현장을 가면요 아주 깔끔합니다. 몇 평을 갖고 있는데 몇 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몇 평을 내가 그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으로 아주 깔끔하게 딱딱 떨어져요. 예. 그럼 왜냐하면 재건축 지금 신안 빌라 하는데 3평형밖에 없으니까 그잖아요. 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소위 재개발 현장 같은 물론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는데 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가액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기본적으로 뭐 두세 평형 아니면 뭐 몇 평형 정도가 딱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평가 자체가 없고 어떤 분은 평가 자체도 높고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해더라도 평가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얼마짜리를 사는데 우선 이 빌라를 9억짜리를 사는데 이 9억짜리 빌라를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평가를 받을 것이냐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략 뭐 7억 정도를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내가 갖고 진행을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또 봐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 조합 분양 금액이 얼마며 일반 시세는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세미나 때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이 한 사례 갖고만 얘기하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을 예시를 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한번 사례를 들고 또 따로 뭐 자양 4동을 예시를 들고 또 자양 2동을 예시를 들고 그렇지 않은 것까지 예시를 들어서 내 실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내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은 얼마까지 되겠구나를 예측을 해 본다면은 내가 지금 얼마 투자해서 예를 들어 6억 투자해서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얼마까지 이익을 낼 수 있겠네. 아파트 준공 나는 시점까지 해서 얼마 정도 이익이 날 수 있겠네를 추산을 해봤을 때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마곡지구에 있는 그 빌라를 과감히 던져도 되냐 마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알려드려 보는 건데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일단 뭐 조합원 분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상치로는 13억 정도 그리고
매매 금액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대략 한 뭐 26, 7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조합 분양 금액이 10억, 3억이니까 일반 시세로 따졌을 때는 26억이라면 13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빌라 사는 건 조합은 물건을 사는 거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미 그 한 7억인데 7억을 평가를 받을 건데 9억 정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2억 정도를 이미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13억 중에서 2억을 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한 앞으로 얻어낼 이익은 한 11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마곡지구가 사업이 여기도 될 건데 얼마 정도 이익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5억의 이익이 날 거를 포기하고 한 10억, 11억 정도의 이익이 날 거를 예상해서 자양동으로 오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찬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조금 네.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사실 요 정도 얘기해가지고 다 알아들었어라고 하면 그건 천재가 아니라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갖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평가가 얼마나 오고 조합은 분양 금액이 얼마에 잡히고 시세는 좀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미나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셔서 몇 개 사례를 들어서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제는 세미나 오신 분들 입장에서 그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를 유추를 할 때 딱딱딱 이제 대답이 나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좀 얘기하는 방식처럼 좀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서게 된다면 과감히 그걸 매도를 하고 자양동으로 넘어와도 된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으니까 세미나를 꼭 한번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만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거를 버리고 자양동으로 갈아탈지를 고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자양동이 이제 인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인기가 많다고 해서 좀 이동을 하시기보다는요. 현재 보유하신 곳과 또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추가 분담금이나 또는 조합원 분양가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자양동 쪽에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은 주셨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 분석해보시고 신중하게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092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모아타운 사업 예정지와 아닌 곳의 가격 상승 방법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대표님? 자, 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앞전 시청자님도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이제 모아타운 예정지와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프리미엄 산정 방법. 야, 이거를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알 수 있죠,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모아타운이라는 곳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서울 전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늘어날 거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우선적으로는. 자,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개발 사업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속통합기획이고 하나는 모아타운 사업일 거예요. 근데 신속통합계획이 많은 분들이 신속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도 빠르고 뭐가 좀 대규모 단지로 구성이 되고 해서 그게 더 좋다라고만 문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소위 이제 이렇게 신속통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대략적으로 어떤 곳이 신속통합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냐면은 기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재개발 그리고 열악한 그 기반 시설부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들, 그래서 뻔히 저기 재개발 돼야 되겠어라고 하는 동네들 있죠. 거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재개발 방식인데 약간 기반 시설은 놔둔 상태에서, 즉 기반 시설의 양호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양호한 부분에 블록 단위별로 개발이 되는데 그게 너무 난개발로 되기 때문에 모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으로 가는 경우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진행되는 신속통합구역하고 모아타운하고 어느 곳이 많을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모아타운 지역이 훨씬 많다예요.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은 거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도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했던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인데 이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해제를 시키면서 개발 사업을 거의 그냥 머무르게 만들었던, 그래서 새로운 공급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울 시민들이 답답했고,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신축 아파트가 워낙 귀해졌기 때문에 얼죽신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하면서 신축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진, 그거에 대한 반성,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어찌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짠하고 등장했을 때 해야 될 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하지 못했던 개발, 재개발 지역 중에서 하고 이미 그 주민들은 이제 반대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예, 하고 싶다 쪽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곳, 뉴타운에서 해제된 곳 같은 경우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102곳의 후보지를 이 당시에 벌써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속통합기획에는 아직도 102곳 후보지가 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돼 있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지역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곳이고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본 서울시의 저충주거지, 그냥 도로는 좀 빠듯빠듯한데 이제는 건물이 노후되고 개발을 좀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곳들 경우는 전부 다 모아타운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 돼요. 자, 좀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아타운에 대한 예정지와 모아타운 예정지가 아닌 곳은 당연히 조금 분위기가 틀리겠죠. 모아타운 예정지, 소위 말해서 모아타운 여기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곳, 그렇지 않은 곳에 가격 차이는 분명히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 모아타운 될 거야 라고 해서 일단 주민들이 동의서도 걷고 막 해서 분위기가 뜨거워.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가 빨리 좀 될 수 있다는 기대치에서 사람들이 사러 올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거를 그래 이참에 팔자 그렇게 할 거냐?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붙은 만큼 가격이 오를 거예요. 즉 만약에 이런 그 개발지와 예정지와 예정지가 아닌 곳으로 딱 나눴을 때 예정지 같은 경우가 실투자 금액이 6억이었을 때 예정지가 아닌 곳이 실투자 금액이 3억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한 만약에 9억이고 매매 금액이 그리고 전세 금액이 한 3억이다. 그럼 실투자금 6억이에요. 근데 3억인데 매매 금액이 6억이고 전세 금액이 3억이다라고 이 가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기서 프리미엄이 3억 붙었다라는 거를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더 가격이 올라갈 거는 불보듯 뻔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만약에 예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내가 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긴 전혀 예정지가 아니야. 하지만 곧 예정지로서 갈 수 있어. 근데 실투자 금액은 3억이야.
그러면 어떤 분 입장에서는 예정지로 하나 살 수도 있지만 예정지가 아닌 곳으로 2개 살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3억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물론 사업이 좀 진행이 돼야지만 되겠지만은 산업 진행이 조금 서두르서 되겠다라는 기대치만 있다면 어찌 보면 얘 2개를 매입을 했을 때 이익이 더 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칙이라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법칙은 분명히 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투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만약에 12억에 대한 투자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12억 투자를 차라리 둘로 쪼개서 6억으로 2개를 할 수 있는 방향성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3억으로 12억 어치 한 4개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각각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 본다면 어느 것이 월등히 투자하는 게 더 좋겠느냐, 12억짜리 하나게 하는 게 낫겠느냐, 6억짜리 하나게 하는 게 낫겠느냐, 3억짜리 4개, 그러니까 실투자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는 게 낫겠느냐가 좀 구분이 되어져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 금액이 많아서 좋을 거면 아니고 사실은 실투자금을 최소화시켜서 최대 이익을 보는 게 좀 더 현명할 수 있겠다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지역에 하는 거. 두 번째는 모아타운 예정지 프리미엄이 얹혀진 상태에서 매입을 하는 거와 프리미엄이 전혀 지금 발생되지 않은 곳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여기가 사업지로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물건, 좋은 투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모아타운 예정지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기법, 모아타운 예정이 아닌 곳의 투자 기법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어느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윤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것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투자금에 따라서 뭐 전략이 바뀌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이 상승 방법, 계산법이 있다면요. 또 그에 맞게 다르게도 계산이 되니까요.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하지만 쉽지가 않아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상담을 해 보신 다음에 이제 좀 계산법을 알아보시거나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뭐 전화 문자도 열려 있지만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그 자양동이나 잠실 본동 쪽에 신축 빌라 투자를 좀 고려하고 있는데요. 네. 실 투자금은 대략 한 3억 정도 들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곳에 투자할지 좀 고민이 돼서 좋은 투자 팁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서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3억 보유하고 계신데 자양동과 잠실 본동에 이제 신축 빌라를 보고 계십니다. 어디가 더 괜찮을지 비교 분석 원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봤어요. 그 잠실 본동이라든지 또 뭐 삼전동 이쪽에 여기도 모아타운을 기대하고 이제 빌라를 사놓을까? 아니면 자양동도 워낙 지금 뭐 이미 선정된 곳도 있고 선정되기 위해서 동의서를 막 걷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뭐 신속통합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양동도 핫한 건 사실이고 마찬가지 이 잠실 뭐 특히 이제 본동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둘 다 좋은 거는 맞아. 근데 뭐 사람마다 성향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또 잠실이니까 잠실 아파트 시세가 벌써 지금 30억이 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잠실 본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을지 자양동이 괜찮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쯤 되면은 자양동과 잠실이라고 해서 둘 다 어느 것이 좋다고 평가를 내리거나 속단하기는 쉽진 않다예요. 근데 그렇다고
복골복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서운해요. 뭐냐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운이 좋아서 사업 빨리 되는 동네가 있을 거고요. 안 그러면은 사업이 조금 천천히 가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무책임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자 지금 하셨는데, 자, 둘 다 이제 뭐 잠실본동이 됐든 자양동이 됐든 둘 다 기본적으로 좋은 지역이에요. 아파트가 되어진다면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있고, 아마 지금 아파트 시세라고 본다면 현재는 자양동보다는 잠실동 쪽이 아파트 시세가 조금 더 위에 있다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자양동보다는 잠실본동을 좀 선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상대적으로 자양동도 자양동 나름이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한강변이고 한강 조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게임은 또 틀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한강 조망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둘 다 좋은 장점들을 갖고는 있는데, 여기서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시청자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노후도나 위치 좀. 그렇죠. 노후도나 위치. 자, 위치는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둘 다 좋다. 그런 측면에서 자, 위치는 얘기를 하고 둘 다 좋은데 노후도라는 측면을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죠. 노후도라는 게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 몇 퍼센트냐라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재개발 상황에서 노후도는 67%예요. 도정법에서. 근데 이제 모아타운으로 갔을 때, 특히 모아타운 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 노후도는 57%입니다. 이 서울 저층 주거지에 대체적으로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57% 이하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거의 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신축 빌라가 너무 많지 않는 이상은 57%의 노후도가 거의 찰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67%의 도정법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이 30년 연한을 갖고 얘기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년 연한에 대한 부분으로 또 57%니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사업이라는 부분이 어느 동네마다 다 가능할 수 있는 구도로 돼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노후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노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동의율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율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지역이 다세대로 돼 있다. 다세대 구역, 다세대 총으로 돼 있다. 아니면 단독다하고 상업지역으로 돼 있다라는 거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립빌라 이런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연립빌라 살다가 아파트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들뜬 기분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근데 단독 다가구 상가 같은 분들은, 우선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 월세를 포기하고 뭐 아파트 2채 3채 준다고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월세를 받아야 돼. 그러면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거고, 사업을. 다가구도 마찬가지 경우가 많아요. 또 단독도 어떤 측면에서 단독주택인데 내가 이걸 평당 얼마에 받아서 팔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평가를 그렇게 못 받아요. 빌라는 평당 단가를 많이 쳐주는데 단독다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평당 단가를 많이 안 쳐주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 이런 부분은 소위 그 연립빌라 이런 다세대에 대한 분포가 얼마나 돼 있느냐를 갖고 따졌을 때 동의율이 높게 나오겠네, 높지 않게 나오겠네, 이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입로예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통 모아타운 한다고 그래서 그냥 뭐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로요. 전체 모았을 경우에 세대수로 따진다면 2000세대, 3000세대. 대체적인 모아타운은 그렇습니다. 단지 모아타운하고 재개발의
그 극명한 차이점은 재개발 구역 안에는 단지 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인이 그 단지로 못 들어가는 반면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도로를 외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 단위별로 돼 있는 상태에서 모아가 돼 있는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사업지 전체로 2,000, 3,000 세대 나는데 진입로가 확보를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모아타운 선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인허가 단계에서 막힌다면 애초에 동의도 잘 되고 노후도가 다 충족이 됐는데 진입로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 그때 뒤늦게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늦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만약에 좀 살펴본다. 아, 여기는 진입로 확보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사업이 나중에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동의율부터 노후도도 다 돼가지고 막 진행한다 그러면 수월하게 되는데 진입로 확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중간에서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해서 잠실본동이 됐든 자양동이 됐든 이런 진입로 확보가 어디가 가능하냐를 갖고 따져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어보신 이제 지역의 입지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안에서 진입로 확보가 잘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지금 딱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상담 요청 또는 세미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자리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자, 그래요. 이렇게 뭐 부동산 무료 세미나 안내해가지고 주제는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고 장소 그리고 시간 이렇게 다 있는데 자 이게 사실 그래요.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좀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것조차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세미나는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선 투자를 얘기를 버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부터 조금 이렇게 풀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 소액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선 지역적인 부분하고요, 투자금 그리고 기간 대비 효과성 얼마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다변화되게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원래 개발지 자체가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흙탕물 같아요. 이거 보면은 좀 맑게 좀 투명하게 볼 수가 없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투명하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 재건축보다도. 그래서 이런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한 물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가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내가 눈 씻고 볼 수 있다,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면 누구든지 아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투자라는 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패 투자를 안 해야 된다. 부동산이라는 건 어찌된 건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작은 금액이 오히려 더 위험하기도 해요. 전세 사기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